끊임없이 캐스팅이 되는 법이에요. 오, 너무 알고 싶어. 이걸 알면 너무 알고 싶어. 이걸 알면 뭐 비수기 성수기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위 프로파일러 쇼호스트 김민성의 유튜브판 라이브 커머스판 골목식당 자,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스페셜 게스트 서린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그동안 저희가 왜 촬영을 못하고 영상을 오랜만에 업데이트 했냐면 우리 쇼호스트 서린님께서 유아동에 또 특화되어 있는 쇼호스트잖아요. 스케줄이 5월달에 너무 많아서 오랜만에 왔습니다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너무 어려웠고요. 진짜 거의 매일 하루에 뭐 2개씩 해서 방송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전에는 되게 방송이 고민이 오, 위아래로 넣을 맞아, 준다라는 맞아. 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오. 어떻게 5월에 이렇게 바쁠 수 있었던 비결이 좀 한번 공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일단 제가 아무래도 30대고 아이들 키우니까 유아동 쪽으로 많이 불려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유아동에 좀 특화되어 있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방향이 약간 정해진 것 같아서 아무래도 5월 5일 전에 선물들 많이 구비해 주시잖아요. 그때 방송이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 바빴습니다. 자, 본인이 생각하는 캐스팅이 되는 법. 요즘에 신경 쓰고 있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의상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.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웬만하면 돈을 조금 투자를 해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입습니다.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에 선순환이 돼서 조금 더 페이도 높아지고 많이 벌게 되면 이게 또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모바일 방송도 보는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자를 뽑을 때도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좀 잘 입고 보기에도 되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쇼호스트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쌓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약간 투자를 하는 생각으로 의상에도 조금 투자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러 갈 때 옷을 한 그렇게 많이요? 전 전략을 짜는 거죠. 처음 스튜디오 들어갔을 때 화려한 모습, 옷을 되게 잘 입는 모습. 물론 그걸로 방송은 못하겠죠. 그리고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미리 사전 회의가 안 되는 사람이 옷을 갖고 오잖아요. 그럼 저 옷을 한 10벌 위아래가 한 5세트를 옷걸이에 본 앞에 딱 걸어놓고 옷 뭐 입을까요? 상대방 입고 오는 거 보고 탁탁탁 맞춰서 이렇게 입을까요? 하고 그 앞에서 바로 코디를 해버려요. 저는. 잘 버는 쇼호스트들은 꼭 10벌까지 아니더라도 한 2-3벌은 들고 오시더라고요. 그게 맞는 거예요. 왜냐면 거기는 스튜디오 상황 여기에 맞춰서 네. 얼마든지 옷을 바꿀 수 있고 바꾸지 아니하더라도 네. 나는 이만큼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옷은 여러 벌 들고 가길. 그리고 비싼 걸 살 여건이 안 되면 맞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오다노에서 그냥 옷 바지랑 위에를 색깔별로 이렇게 그날 안 입을 것 같아도 이만큼 일부러 갖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때는 꼭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아도 그 색상을 잘 맞추기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좀 기본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또 팁이 있을까요 또? 일단 모바일 방송을 하는 에이전시랑 친해지려고 노력해요. 전에는 되게 자신도 없고 좀 쭈뼛쭈뼛하고 뭐 나 외에도 아시는 쇼호스트들 많을 테니까 좀 나대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갔다 인사만 하고 나왔었는데 여러 모바일 쇼호스트들이랑 얘기하니까 캐스팅이 잘 되는 넘버원은 친한 사람을 자꾸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당연하죠. 네, 그래서 당연하죠. 저는 정말 웬만하면 이제 작은 선물이라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. 여건이 안 될 때에는 그냥 안부라도 자주 묻고 그다음에 오늘 만약에 불러주셨으면 앞에 한 15분 수다 떨고 끝나고 나서도 한 5분, 10분은 꼭 수다를 떨고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방송만 잘하면 되는 거 맞죠?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. 여러분이 되게 안 예뻐하는 동생이 있어요. 안 예뻐하는 동생은 선물을 갖다 줘도 싫고 착한 짓을 해도 여우짓 하는 것 같고 일찍 와도 나보고 짜증을 내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은 늦어도 이쁘고 선물 줘도 이쁘고 실수해도 이쁘고 그렇잖아요. 맞아요. 상대방의 사람의 실력은 상대적인 겁니다. 이런 노력은 하셔야 돼요, 여러분.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맞아요. 이미 실천하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방송 분위기가 좋아져요. 제가 말을 더 편안하게 잘할 수 있고 사실 재미있는 걸 하려면 자신감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내기란 진짜 웬만한 프로가 아니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많이 하고 일부러 질문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낼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결국에는 제가 방송할 때도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. 제가 하나 드릴게요. 네. 이게 뭐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단순 노출 효과라고 자주 보는 게 좋아요.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한 지역에 가면 영업을 해야 하는 사람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기존 고객들이나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, 친구들 다 만나고 옵니다. 제가 처음에 보험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좋은지 너무나 잘 아는데 사람은
자주 보면 음. 뇌에서 음. 중요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요. 그래서 캠퍼스 커플 뭐 아니면 CC가 많은 이유가 자주 보기 때문에 이 남자는 되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. 오히려 또 아카데미적인 부분에서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놀이동산 같이 가면 친해진다고 하잖아요. 고난당하면 친해진다고 하잖아요. 위기의 상황에 같이 있을수록 친해지는데 제가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. 저는 스튜디오 현장에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뭐든 해보시죠. 우리 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만 말하는 것보다 제가 이 상황을 힘든 상황이라고 먼저 정의를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힘을 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.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와 함께 등산을 하거나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되게 오늘 긴장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, 두 번째는 저 사람은 힘든 상황에도 저렇게 밝네. 내가 저 사람 덕분에 이 긴장감이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. 굉장한 고난이도의 심리적인 스킬입니다. 요렇게만 생각하고 쓰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빈 곳을 채워가는 건 나 자신을 잘 아는 거,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. 잘 파는 방송에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그 사람처럼 똑같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거든요. 근데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또 장점이 또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내 자신을 좀 잘 알고 내가 진짜 장점으로 뭘 들이밀 수 있을까,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요, 제가 막 이렇게 적어봤더니 남들이랑 다른 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. 뭐요? 유학을 되게 오래 해서 영어를 잘하는 점,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밝다는 점,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되게 밝은 점, 나머지는 아나운서 생활을 했다는 점. 이렇게 해서 제가 이 3가지 포인트는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가 어려운 파트잖아요. 밝은데 아나운서 톤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영어도 할 수도 있고, 근데 이게 저의 약간 무기가 되더라고요.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른 차별점이 있구나. 근데 그거는 꼭 저랑 똑같은 차별점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를 되게 오래 했고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, 민성님처럼 나는 영업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 포인트를 꼭 가지고 계시는 것도 되게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끊임없이 캐스팅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. 너무 알고 싶어. 이걸 알면 너무 알고 싶어. 이걸 알면 뭐 비수기, 성수기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요. 그분이 한 말 있어요.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법,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법을 가르쳐줘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하면 절대 캐스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장 큰 실수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줄 선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쇼호스트 홈쇼핑 TV로 가다 보면은 숨만 잘못 쉬어도 신입일 때 혼나고 카톡 하나만 잘못 보내도 혼나고 조그만 애티튜드가 잘못돼도 혼나는데, 그런 사회에서 있었던 PD와 MD 협력사들이 모바일 커머스로 나오는데 그 정도의 기분도 지키지 않는 애티튜드를 보면은 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거든요. 여러분이 인성이 안 좋거나 잘못된 게 아니고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. 여러분의 저희가 선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정신 좀 차리세요. 줌 회의할 때 누가 얼굴을 안 보여줍니까? 줌 회의를 하는데 화면을 끄고 혹은 줌 회의 하는데 운전하면서 하는 사람도 봤어요. 저는. 걸어가면서 하는 사람도 봤고요. 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거기다 대놓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았죠. 다시 여러분을 캐스팅하지 않을 뿐이죠. 여러분이 돈을 그냥 받는 줄 아세요? 회의 시간도 여러분 페이에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. 회의도 여러분 페이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비우고, 저는 일부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? 책상에 앉아서 종이 피고 일부러 필기하면서 들어요. 보라고. 근데 마침 저랑 같이 회의하는 다른 사람이 무슨 운전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. 그럼 담당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? 그쵸, 안 듣고 있다고도 생각이 될 것 같아요. 그런 경험 있으세요?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개인적으로 무슨 마켓 같은 거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해본 것 같은데 큰 방송에는 간 떨려서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걸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뭐라고 안 한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을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인력이 온다면 바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. 회의는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내용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게 일의 연장선상이구나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리고 제발 기본 스펙 사항 좀 외워가세요. 여러분은 365일 동안 여러 가지 상품을 보겠지만 그 상품을 기획한 담당자는 365일 그 상품만 바라봐요. 그렇기 때문에 숫자, 이름, 단어 그거 하나 틀리는 순간 끝이라고 합니다. 행사 진행을 할 때도 이름 틀리면 끝이에요. 이름 틀리면 정말 그냥 그 행사는 망치는 거거든요. 모바일 쇼핑을 할 때는 명칭이랑
상호명 이런 거는 진짜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네. 저 주변에 봤는데 너무너무 잘 팔았어요. 그날 거의 매출이 20% 신장을 했대요. 근데 그 다음 방송 못 잡았어요. 왜냐면 자꾸 그 상호명을 틀려가지고. 끝나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옆에 있는 사람을 웃긴 사람으로 만들어도 되거든요.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면 절대 안 돼요.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상품에 대한 역사를 쫙 푼 적이 있어요. 근데 옆에서 선배가 딱 그러는 거예요. 이 얘기 하려고 어젯밤부터 막 이렇게 줄줄 읊은 거야?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방송 중에 그 다음에 받아치지를 못했어요.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선배에 대한 평판이 좀 그런 식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입에 배신 거죠.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.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. 경쟁이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. 냉정히 말하면 그 선배는 서리 씨만큼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. 야, 저도 이게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고 이런 내용을 듣고 나니까 저도 사고 싶은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나 이런 디테일한 기술성까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. 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? 너무 좋죠. 만약에 여기에서 서리님이 방송이 본인이 못하는 게 하나 생겼어. 그럼 아까 본인을 우스운 사람으로 만든 사람에게 방송을 주겠어요? 저한테 주겠어요? 민성님한테 여러분 이런 거예요, 여러분. 절대 상대방을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. 이렇게만 안 해도 여러분 꾸준하게 캐스팅 될 수 있어요. 맞아요. 네.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가 왜 캐스팅이 안 됐는지 반성을 하는 분도 있고 뭐야 그게 맞아?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둘 다 정답이에요. 하지만 본인의 선택을 본인이 책임지는 게 이 프리랜서 전쟁터의 삶이기 때문에 저희와 이렇게 소통한 내용을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? 사회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.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하게 되어 있고 적게 하는 사람들은 더 적게 하게 되어 있는 구조더라고요. 근데 그건 내가 아무리 막 소리를 지르고 무슨 사회가 이래 이렇게 막 불평을 하더라도 그건 그냥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라리 그 방향을 나도 맞춰주는 게 이게 훨씬 더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얘기해 주신 거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. 전부 다. 잘 한번 숙지를 해서 다음 방송 때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매출이 올라가고 캐스팅이 잘 된다라는 꿀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